안녕하세요, 부자아빠입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현재 시장 상황과 비트코인이 힘을 내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일본 금융청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 이번 달에 있는 금리 인하 이벤트에 대한 총정리, 이 세 가지 주제로 영상 풀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들은 가격에 꽤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8월 중순 이후 단기 보유자들은 642,366BTC를 매도했습니다. 단기 보유자들의 이런 움직임은 가격 하락에 영향을 주게 되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현재 시장이 힘을 못 쓰고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고, 또한 매수를 받아줄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도 거래소 내 비율이 감소하면서 매수를 받아줄 힘이 약해지고 있죠. BT의 가격이 상승을 해주려면 매수를 받아줄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양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받아주는 힘이 약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현재 투자자의 심리를 알 수 있는 활성화 주소 수를 보면요, 비트코인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래하는지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24년도 들어서 활성화 주소 수는 급격히 감소하며 2023년 비트코인 상승 시작 전보다 더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전 하락장과 달리 큰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상승장이 종료된 시점과는 다른데요, 긴 시각 가격 횡보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영향, 그리고 금리 인하, 미국 대선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시장 참여자들은 시장을 떠나지 않고 조용히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활성화 주소 수가 다시 증가하게 되면 비트코인의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네요. 가격이 계속 빠지는 와중에도 거래소 내 보유 물량은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니 빨간색 선이 거래소 내의 보유 물량을 나타내는 선인데, 이 구간에서 누군가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또 거래소 밖으로 상당량 출금해 나갔습니다. 영상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갈려 나가는 반면 고래 투자자들은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약세장보다는 강세장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특징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 힘들 수는 있지만 크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 금융청이 투자 금융자산에 암호화폐를 포함할 것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아래 내용에 보시면 이 같은 시도는 일본에서 암호화폐 ETF 거래가 승인될지에 대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일본 금융청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본 금융청은 일본의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며 금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설립된 정부 기관입니다. 2000년에 설립된 금융청은 금융기관의 감독과 검사, 그리고 금융 규제의 제정 및 집행, 금융시장의 질서 유지를 담당하고 있죠. 일본 금융청은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일본의 금융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투명성과 고객 보호를 위해서 정기적인 보고 및 감사가 요구되는데요. 또한 자산운용사는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투자 결정 과정에서의 충돌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게 일본 금융청의 역할인 거죠. 또한 다른 국가의 금융감독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국제 금융 규제의 조화와 협력을 증진시키며 글로벌 금융 안정에도 기여를 합니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금융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일본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본 금융청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에 포함시킨다면 현재 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있던 일본의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으로 진입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일본의 투자 시장은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강대국인 만큼 그 규모가 엄청난데요. 일본의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은 대부분 주식이나 부동산, 채권 쪽에 투자가 되어 있고,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비율은 미국에 비해 그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시장을 밀고 들어올 자금이 엄청나다는 거죠. 일본의 자산시장 현황을 보면 주식시장은 2023년 말 기준으로 800조엔, 우리 돈으로 8경 원 정도 되죠. 그리고 부동산은 30경 원, 채권시장 규모는 14경 원, 외환시장은 1조 3천억 달러 규모인데, 일본의 금융청이 투자 금융자산에 비트코인이랑 암호화폐를 포함하게 되면 일본의 투자시장에 있는 엄청난 규모의 기관 자금 중 일부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겠죠. 물론 하나의 가정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일본도 지금 엄청난 국가 부채를 해결할 대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환의 하나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시간 문제이지 일본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어서 거래될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9월에는 금리 인하라는 주요 이벤트가 있는 만큼 금리 이야기를 해야겠죠. 본격적인 금리 이야기 하기 전에 간단한 안내사항 하나 전달드리고 갈게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리지 않을 때는 텔레그램에서 실시간 움직임에 대한 브리핑과 온체인 데이터, 뉴스 등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도움받고 계십니다. 참고하셔서 투자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금리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CNBC의 기사 보도 내용인데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거나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장기간의 높은 차입 비용 시대가 마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여기서 높은 차입 비용이란 대출이나 기타 금융 상품에 대한 이자율이 높아서 돈을 빌리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차입 비용이 낮아지게 되면 당연히 자산 시장에도 큰 호재일 수 있겠죠.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 유럽 중앙은행, 영국 중앙은행 등이 올해 안으로 여러 차례 금리를 인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금리 인하는 통화 완화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중앙은행들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제가 약세를 보일 때 사용하는 정책 도구이죠. 전문가들은 금리가 내려갈 때는 보통 경제 성장이 늦어지고 기업의 수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산 시장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즉 자산 가격들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의미인 거죠. 하지만 금리 인하의 목적 중 하나는 경제 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 정책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식이나 코인 같은 투자 자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금리 인하를 하면 자산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금리 인하가 되면 어떤 원리로 자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게 되는지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금리가 낮아지면 미래에 벌 돈의 가치가 현재로 따졌을 때 더 높게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코인이나 주식, 부동산 같은 투자에서 미래에 얻을 수익이 현재 가치로 환산될 때 낮은 금리는 그 미래 가치를 더 높게 만들죠. 금리가 낮아지면 사람들이나 기업이 대출을 받아 투자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경제 활동이 늘어나고 기업의 수익 증가로 이어져서 자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축하는 것 대비 투자 매력이 높아지겠죠. 이자가 너무 줄어들어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산 시장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즉 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활발해지는 거죠. 그리고 경제 심리가 개선되어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만들고 이런 기대감은 사람들이 더 많이 소비하고 투자하게 만들며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금리가 인하되면 자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특히 9월 6일에 발표될 미국의 주요 일자리 시장 보고서가 중요한 관심사인데요.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다른 때보다 이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 시장이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주저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실업률이 상승한다면 연준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리 인하를 단행할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좀 상세한 데이터를 봐볼게요. 미국 도시의 90%가 7월에 실업률이 전년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대도시 지역 중 350개 지역에서 실업률이 급등했는데요.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인 8개 대도시 지역에서 일부 사람들은 2019년 7월보다 2024년 7월에 일자리를 얻긴 했지만 동시에 평균 주간 임금은 389개 대도시 지역의 43%에서 떨어졌습니다. 주당 평균 임금이 1,400달러인 8개의 가장 높은 임금 지역 중 5개에서 급여는 전년 대비 감소했죠. 이 데이터를 통해서 미국의 노동시장이 약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노동통계국 실업률 자료를 통해서 차트로 한번 봐볼게요.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된 데이터가 8월 데이터라 지금 현재 볼 수 있는 가장 최신 데이터는 7월 데이터입니다.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트에 보시면 코로나 팬데믹 때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이후 빠른 속도로 감소를 해주었죠. 이 시기가 미국이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거의 제로에 가까운 금리를 유지하면서 경기 부양을 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2022년 최저치를 찍고 이제 슬슬 고개를 들고 있죠. 강하진 않지만 실업률이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는 이야기고 이번 주 금요일 발표 때 이 수치가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 금리 인하 쪽으로 갈 확률은 상당히 높겠죠.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9월에 0.25bp 인하 확률은 62%, 0.5% 할 확률은 38%로 예측이 됐는데요. 계속해서 0.5%의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0.5%의 빅스텝을 밟게 되면 어떻게 될지 과거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 이후 미국의 금리 변화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기간은 2017년 불장 때입니다. 당연히 이때 금리를 내렸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이때는 오히려 계속해서 금리를 올렸었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불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유동성을 공급하며 엄청나게 자산 가격이 상승했던 시기이고 이때는 금리 인상을 하면서 시장에 뿌려진 유동성을 흡수했던 시기이죠. 이 차트를 비트코인 차트와 같이 한번 봐볼게요. 이 시기를 보시면 금리는 계속 올랐지만 비트코인 역시도 엄청난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물론 이때는 비트코인의 시총도 지금보다 많이 낮고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훨씬 작을 때여서 금리 인상 영향을 덜 받았을 수 있겠죠.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하는 속도도 가파르지 않고 완만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시세가 올라주는데 무리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인들 모두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 팬데믹 이때 갑자기 큰 폭으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서 2%대에서 1%로 급격하게 인하를 했죠. 이때 비트코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 금리 인하와 함께 우리가 대부분 기억하는 이 코로나 빔이 바로 이때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고정시키면서 시장 유동성이 계속 풀리고 비트코인이 엄청난 대상승을 해주었던 거죠. 바로 이 구간인 겁니다. 그리고 가파르게 금리를 상승시키면서 비트코인이 대하락을 했고 다시 유지를 해주면서 비트코인이 한번 신고점을 갱신했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금리 5.25%대의 고금리 상태에서 비트가 이만큼 올라왔는데 아까 보신 기사처럼 금리를 점진적으로 차례차례 인하해서 만약에 3%대 정도만 와준다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대상승장이 올 거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앞으로 12개월 동안 예상되는 연방기금 금리의 변동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0을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 인상을 예상하고 아래에 있으면 인하를 예상합니다. 그리고 옆에 이 숫자는 금리 인하 횟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수치를 보시면 8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뜻은 향후 12개월 동안 8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적어도 그 안에는 대상승장이 올 수 있다고도 해석해 볼 수 있고 혹은 조금 더 걸려도 1년 6개월을 넘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미국 대선까지 2달 남았습니다. 이전에 2번의 대선에서는 비트코인이 대선 전에 예를 걸어두고 대선 이후에 엄청난 폭등을 해주었죠. 그리고 이번 대선에도 이전과 같은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면 내년에 비트코인은 적어도 지금의 가격 2배에서 혹은 3배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 요약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큰 박스권 속에서 냉각되어 있지만 이 구간은 발산 전 축축의
성숙의 구간입니다. 고래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일본의 기관 자금들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일본 기관 자금들이 앞으로 이 시장으로 들어오길 바라보겠습니다. 사실상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한 번에 급하게 가기보다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락해주면서 죽어있는 코인 시장에 큰 생명을 불어넣어주면 좋겠습니다.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포는 저가 매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친구다. 공포에 이탈하지 마시고 좋은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